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에 대한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이번 챕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클리커 게임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소를 확인해 봤었고, 그다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 바로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각의 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씬에 들어가는 UI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까지,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보면 뭐 다양한 뭐 타이틀 씬은 다음처럼 돼 있고, UI는 다음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뭐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로직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어디 부분을 뭐 빌드 세팅을 세팅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뭡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보였던 이런 것처럼 맨 처음부터 만들진 않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아마 모양이 볼품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볼품이 없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하나씩 만들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나 문서나 아니면 다양한 효과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나름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저는 유니티를 하나를 켜놔서 지금 현재 결과물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결과물 말고 별도로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얘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유니티 엔진을 여러 개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유니티를 하나 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부분을 열었고요. 자,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에 대한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 전까지 잠깐만 볼까요? 자, 우선은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뭡니까? 각각의 로직들이 있는 이 장면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씬이라고 부릅니다. 자, 씬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씬. 어쨌든 이 화면 자체를 내가 어떻게 저장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정보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바로 그 이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마크들. 저 여기 보시면 이 마크 어떤 마크? 유니티 마크죠? 이런 유니티로 된 마크로 된 것들이 바로 해당되는 씬입니다. 그래서 이 씬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타이틀 씬이니까 타이틀에 대한 화면이 나올 것이고 게임 씬을 누르게 되면은 게임에 대한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먼저 만들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먼저 잠깐 볼까요? 어,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생성에 대한 얘기가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먼저 필요한 것들. 자, 우선 요소부터 먼저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먼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씬들. 자, 두 개의 씬이 필요하다 있습니다. 그 중에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버튼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퀵도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라벨도 있어야겠네요. 자, 이제 그 요소는 어쨌든 간에 기억하시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듭시다. 자, 프로젝트 새로 만들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new라고 불리는 거를 새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어떻게? 클리커 베이스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는 현재 3D 게임, 2D 게임, 2D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런 게임들을 나중에는 3D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3D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경로죠. 자, 경로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곳에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만들까요? 자,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클리커 베이스란 이름으로 만들 것이고요. 이 폴더 안에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 안에 클리커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냥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이제 뭡니까?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예. 자, 지금 보면은 유니티가 여러 개가 열렸어요.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오케이. 자, 죄송해요. 자, 얘를 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사실은 유니티가 여러 개가 열려서 그래요, 지금.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린 상태에서 지금 다음 이제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형식의 화면이라고 하면은 자, 이걸 바꿔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우리가 높지 않죠. 높지 않은 상태에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표기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정보를 좀 편하게 바꿔보자.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할 거냐? 레이아웃을 바꾸겠습니다. 레이아웃은 2x3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 공간,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참고로 내부에 있는 것이, 여기에 3D 객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계층 구조,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 대한 구조죠. 자, 파일에 대한 구조를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페이버릿, 뭡니까? 검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어디? 바로 우 버튼에 보면은 이 리스트 중에 어떻게? 원 칼럼 레이아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컨트롤 쉬프트 C 누르면 요게 바로 뭐다? 디버깅용 콘솔 화면이죠. 자, 얘도 어떻게 밑에다가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대충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자체를 우리가 클리커를 만들 때쯤에 저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자, 우리 메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원의 프리 어스펙트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세로 모드로 만들 겁니다. 자, 세로 모드 그럼 여기가 기본적으로 얼마큼 가로 세로 즉 세로가 더 큰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9대16 혹은 10대16이 있겠죠. 맞습니까? 없으시면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든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바로 여기에 9대 16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만들고 그 다음에 비율 자체는 어떻게 9대 16 죄송해요. 자 9대 16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9대 16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입이 레졸루션 해상도 아닙니다. 비율이에요. 비율 레이티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9대 16에 아이고 9에 16-2 뭐 이렇게 만들게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9대 16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진짜 9대 16이라고 불리는 해상도가 비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10대 16을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해상도 갑자기 밖에서 나온 에러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뭘 했습니까? 지금 딴 거 안 했어요. 뭘 했습니까? 그냥 기본 세팅만 했습니다. 맞아요? 기본 세팅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각각의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장면 어떻게 만듭니까?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있어요? new 씬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자, 씬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씬이고요. 자,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씬을 난 저장을 해야 돼요. save 씬 as. 그래서 이 씬의 이름은 저는 어떻게 타이틀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르니까 씬 언더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바꿀까요? 자, 그럼 전에 언타이틀이 씬 언더바 타이틀로 바뀌었고 이런 정보들이 파일로 따로 저장이 됩니다. 씬 언더바 타이틀. 자, 그럼 새로운 씬 하나 만듭시다. 크리에이트의 뉴 씬. 자, 그럼 역시나 언타이틀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저장을 합니다. 자, 세이브 씬 에즈.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씬, SCEN이, 씬 언더바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게임 타이틀과 게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근데 화면은 뭐가 뭔지 모르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바꿔봅시다. 자, 잠깐 여기 게임 안에서 뭐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3D 객체 큐브 하나만 박아놓을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큐브가 있고요. 맞아요? 작업 공간에 화면에 큐브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고 내가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타이틀일 때는 이 화면이고 그 다음에 게임일 때는 이 화면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신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지요. 자, 이제 신이 다른 거는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타이틀에서 어떻게 특정 버튼을 누르면은 각각의 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합니까? 자, 크리에이트. 먼저 UI라고 불리는 부분에 버튼을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게 타이틀 화면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버튼에 대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이런 때 크기 어떻게 조절한다고 했습니까? 캔버스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해당되는 비율로 보여지죠. 자, 보시면은 지금 얘가 좀 약간 돌아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버튼들을 어떻게 위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고 하나 버튼 또 만들까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에이트의 UI의 버튼 하나 만들면 또 다른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네들을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보면은 뭐예요? 다른 속성들은 어떻게 언더바로 그어져 있고요. 같은 크기들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60? 아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한 100 정도로 잡을까요? 100에 어떻게 45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첫 번째 부분은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여기 있는 텍스트를 뭘로? 이번에는 EXIT, 엑스트로 바꿔줍니다. 되었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버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름을 바꿔줘야죠. 바로 이 위에 상단에 있는 버튼이라고 불리는 글귀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더바 플레이. 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방법이 있죠. 얘를 누르고요. 어떻게 한다? F2를 누르세요. F2. F2를 누르면 또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버튼 언더바 EX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플레이 버튼과 엑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3D, 3D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되는 UI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UI 버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어떤 화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화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즉, 뭐예요? 바로 이런 UI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는 뭐예요? 그리는 드로잉 공간이죠. 자, 이것도 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타이틀 언더바 UI라는 이름으로 바꿀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버튼들이 간단히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 생각보다 그럴싸해졌어요. 맞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화면 자체도 뭔가가 좀 아리마생합니다. 예, 별로 안 좋아요. 자, 죄송해요. 자, 일본어를 썼는데, 자, 뭔가가 조금 안 맞아요. 왜? 여기 막 하늘이 보이죠? 자, 우리 하늘 안 보이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메인 카메라로 불리는 부분에 스카이박스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 컬러. 솔리드는 뭡니까? 고체? 아니죠. 색상이 아예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유화 같은 형식, 색상의 어떤 특징성이 아예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바로 뭐야 파란색 화면이 나오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어떻게 바로 하얀색 화면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자, 오, 근데 갑자기 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봤어요? 나는 분명히 세팅했는데 갑자기 다시 하늘 화면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자, 일부러 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있는 거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동작의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즉, 동작을 하는 거죠. 실제 동작을. 근데 이때 상태에서 내가 뭡니까? 바꾼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얘는 판별하기 때문에 이 동작 버튼을 끄게 되면은 맨 처음에 아까 말한 플레이 버튼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여기서 어떤 거로 바꾸기 전에 이게 플레이 버튼이 눌려져 있는가, 안 눌려져 있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거 안 하시면은 뭡니까? 몇 시간씩 죽어라고 작업을 했는데, 다시 다시 그 몇 시간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쯤 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 갑자기 막 어머니가 보고 싶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솔리드 컬러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기본적인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작동된다. 그 다음에 화면에 바꾼다. 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왕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어떤 거? 자, 얘는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습니까? 자, 키우면은요, 뭐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줄이면은 어떻습니까? 버튼이 반을 차지합니다. 우리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비율로 먼저 만들었으면 그 비율에 맞춰 따라가야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 UI라고 불리는 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캔버스 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스케일, 이 R 빼면 뭐예요? 스케일이 뭐죠? 바로 크기에 대한 거, 확대 축소에 대한 부분이죠. 즉 캔버스, 즉 이 작업 영역에 대한 이 드로잉 영역을 확대 축소를 시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케일에 대한 모드는 콘스탄트 뭡니까? 정적으로 된 픽셀 사이즈로 세팅한다? 아니죠. 이건 뭡니까? 비율에 따라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옵션이 아닌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라고 스크린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뭐 한다? 스케일이 이루어진다. 얘겠네요. 얘를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비율은 맞아졌습니다만 이 글씨가 되게 작아졌습니다. 맞아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얘네를 겁나게 크게 만드는 거야. 뭐 500, 뭐 이런 식으로. 500에 뭐 얘는 450,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전에 만든 것들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은 다 고쳐야 되죠? 자,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 레퍼런스 레졸루션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확대 축소를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800에 600에 준해서 확대 축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비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 즉 반토막을 한번 내봅시다. 400에 300. 어때요? 오, 아까보다 좀 커졌어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크기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00에 90.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위아래로 적당히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내부에 있는 글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들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글꼴도 내가 세팅할 수 있어요. 자, 14 폰트 아니죠. 지금 2배로 컸으니까 24까지 먹습니다. 맞나요? 자, 24, 24 가지고 에림도 없네. 한 32 정도 잡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볼드로 잡겠습니다. 자, 어때? 잘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화면에 대해서 버튼까지 세팅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확대에 대한 비율을 세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불리는 것.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버튼의 크기. 그 다음 앵커? 앵커는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얼만큼 이동을 할 거냐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바꾸게 되면은요. 막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중에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맞출 수 있겠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스케일을 키우면은 현재 비율을 어떻게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튼에 대한 전반적인 속성들, 그 다음에 색상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 소스 이미지, 이걸 이미지를 통해서 또 그럴싸한 버튼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부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내부 텍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글꼴의 크기와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 글꼴의 크기와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스, 그 다음 형태 정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전반의 글꼴의 색상도 내가 어떻게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까만색으로 할 수 있고 하면서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우리가 사실은 뭐 버튼 누르면 다음 장면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 그 다음으로 진행해 가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